2019년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주간 증시 전망을 올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뿐만이 아니라 S&P 500, 나스닥 지수 역시도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록들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러운 그런 지수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역 협상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상무장관이 무역 협상 성사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표명하면서 1단계 무역 협상이 양국 정상이 아니라 장관급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무역 협상이 그 양국 정상에서, 그러니까 양국 정상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죠. 네, 그래서 정상 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장관급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정상끼리 만나서 그 사인을 하고 서명하는 것보다는 장관급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명 장소에 대한 그런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에 수월해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기존에 그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을 에이펙 회의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에이펙 회의가 아시는 바다시피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에이펙 기간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무역 협상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뭐 시간 압박을 덜었다. 이런 분석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긍정적인 이슈로 갖다 붙이려고 나온 이슈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역협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견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협상에서 지금 이견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미국은 그 중국에게 미국의 농산물을 많이 사라 이렇게 사실상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그 미국의 농산물을 얼마나 살지 이거를 명시를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중국은 그건 싫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미국은 그 1단계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됐을 때 그 무역 협상 합의를 지키지 못하면 관세를 다시 한번 부과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싶어 해요. 근데 중국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거부감을 표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로는 뭐 잘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언제 타결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근데 지금 지수는 보시면은 그 무역 협상 기대감을 다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시간이 끌린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꺾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기술적으로 신고가라는 것은 그 매물이 없다는 거거든요. 매물이 없다는 것은 작은 매수에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미증시는 일단 추가 상승 시도할 수는 있겠다. 다만 이제 급등 부담은 있으니까 눌렸다가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우지수는 지금 28,000포인트 돌파했고요. 나스닥 지수 8,540포인트 신고가고요. S&P 500 지수 3,120포인트 역시 역사적 신고가를 새로 쓰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그 10월 달에 있었던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좋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전체 GDP의 7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소매 판매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왔다는 것도 호재로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을 밀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지수로 넘어와서 보시면 그 코스피 지수도 이게 전고점에 대한 저항 부담이 좀 있었는데 이걸 지난주 금요일에 좀 뚫어냈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이게 이제 그 지금 미증시가 상승했던 그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선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 신고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오늘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양호하죠. 일단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코스닥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거의 몇 개월 정도 기관 외국인이 계속 팝니다. 계속 팔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딱 그 매수를 조금 들어온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일단 주목할 이슈를 보시면은 그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10월 FOMC 의사록이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금리를 이제 인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주 후반에는 그 라가르드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라가르드 총재가 그 ECB의 수장으로 왔죠. 그래서 ECB의 그 수장으로 오면서 그 향후 추가적인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요 두 가지 변수가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지소미아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지금 합의점을 못 찾았죠. 한국은 일본에 그 수출 규제를 철회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은 철회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한국은 지소미아 그럼 예정대로 종료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3일이었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아마 23일 정도 될 건데 0시를 기점으로 지소미아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후로 시장에 약간의 좀 충격, 부담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뭐 언제나 중요한 그 실적입니다.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4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을 하겠죠. 미래 실적을 보는 것은 그 컨센서스 변경입니다. 증권사들이 이제 4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 4분기의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겠죠. 이 정도의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뭐 그렇게 크게 나쁜 시장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무역 협상이 좀 시간이 끌리는 감이 있어서 이게 빨리 또 해소가 안 되면은 실망감도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수 관점에서는 약간의 좀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요. 개별주에 좀 집중하는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성투자 하시고요. 저도 꾸준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